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저희가 아주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함께 깊이 파고들 기업은요, 바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입니다. 요즘 AI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그 AI를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인프라, 특히 데이터가 오가는 초고속 길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좀 기술 얘기라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오늘 최대한 쉽게 핵심만 딱 뽑아서 설명해 드릴게요. 특히 기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내용 정말 주목하셔야 할 겁니다.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네, AI 시대에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거의 실시간으로 움직여야 하거든요. 우리가 AI한테 물어보고 답 얻는 그 순간에도 뒤에서는 데이터들이 엄청난 속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아리스타는 바로 이 데이터 이동, 이걸 아주 매끄럽게 만드는 기술, 그러니까 뭐랄까, AI의 혈관 같은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 기술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이 기술이 왜 지금 중요한지, 또 아리스타가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가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쉽게 말하면요,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아주 큰 AI 시스템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데이터가 정말 빠르게 막힘없이 흘러다닐 수 있도록 하는 고성능 네트워크 장비, 주로 이제 스위치라고 부르는 걸 만들고요. 관련된 소프트웨어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스위치요? 네, 그 AI 서버들이 서로 막 정보를 주고받거나 아니면 저장 장치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꼭 필요한 핵심 통로를 제공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자료에 나온 비유가 딱 와닿네요. 데이터를 자동차라고 하고 AI 서버나 저장 장치를 도시라고 하면 아리스타 스위치는 이 도시들을 잇는 초고속 데이터 고속도로인 셈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비유 좋네요. 그리고 그 고속도로의 교통 통제 시스템, 신호등 같은 역할이죠. 그걸 아주 똑똑하게 관리하는 운영체제 소프트웨어가 바로 EOS, 그러니까 Extensible Operating System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바로 병목 현상이라는 건데요. 병목 현상. 네, 예를 들어서 챗GPT 같은 아주 큰 AI 모델을 학습시킨다고 해보죠. 이때 수십억 개, 어떨 땐 수백억 개의 수학적인 값들, 이걸 파라미터라고 부르는데요. 파라미터. 네. 쉽게 말하면 AI 모델이 뭔가 배우고 기억해야 하는 그런 설정값 같은 거예요. 이 값들이 정말 많은 GPU들 사이에서, GPU는 아시겠지만 그래픽 처리 장치인데 AI 연산에 특화된 칩이죠. 이 GPU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초고속으로 교원이 되어야 해요. 아, 정말 빠르게 주고받아야 되는군요. 네. 근데 만약 이때 네트워크 속도가 느리면 그 비싼 GPU들이 데이터를 기다리느라 그냥 멈춰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일을 못하는 거죠. 아, GPU들이 그냥 놀고 있다는 거네요. 이야, 이거 엄청난 비효율인데요? 맞습니다. 심각하면 AI 학습 시간이 몇 배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아리스타는 바로 이 병목 현상을 해결해주는 초고속 그리고 지연 시간이 아주 짧은 그런 네트워크 스위치를 제공하는 거고요. 또 이 EOS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 복잡한 네트워크를 아주 효율적으로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그 가치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죠. EOS는 그냥 설정 자동화뿐만 아니라 데이터 흐름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거나 문제점을 분석하는 데도 상당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야, 정말 AI 성능을 뒤에서 받쳐주는 숨은 열쇠 같은 역할이네요. 그럼 회사 자체에 대한 정보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어떤 회사죠? 네, 2004년에 설립됐고요. 실리콘밸리에 아주 경험 많은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현재 CEO는 제이슈리 울라리라는 분인데 이분 네트워크 업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여성 경영자예요. 아, 그렇군요. 네, 잔뼈가 굵으신 분이죠. 그리고 2014년에는 뉴욕 증권거래소 NYSE에 상장해서 지금까지 아주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아리스타가 바로 지금 왜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중요해진 걸까요? 역시 그 AI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핵심은 AI 붐 때문에 데이터 센터 인프라 투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AI 학습이나 추론 작업에는 기존 서비스보다 훨씬 더 빠르고 안정적인 네트워크가 필수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리스타 같은 고성능 네트워크 장비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거죠. 수요 폭발. 네,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 숫자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2025년 2분기 매출이 약 22억 달러 정도 나왔는데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성장한 수치예요. 와, 30%요? 대단한데요? 네, 그리고 주당 순이익, EPS 같은 수익성 지표도 시장 기대치를 아주 크게 넘어섰고요. 와, 요즘 같은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도 이렇게 강력한 실적을 내고 있다는 건데, 근데 듣기로는 미래에 대한 목표는 훨씬 더 야심차다고 하던데요. 그 배경은 뭔가요? 맞습니다. 회사가 공식적으로 밝혔죠. 2026년까지 연매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 아주 공격적인 목표를 내놨습니다. 100억 달러요? 네. 특히 AI 네트워킹 관련 매출은 2026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거의 70%에 달할 걸로 보고 있어요. 70%요? 이야. 이런 자신감의 근거는 뭐냐? 바로 그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아마존 웹서비스, AWS, 메타 같은 회사들 있잖아요. 소위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르는. 네, 하이퍼스케일러들. 이 회사들이 자체 AI 서비스를 막 강화하려고 데이터 센터에 정말 천문학적인 투자를 쏟아붓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새롭게 짓는 AI 특화 데이터 센터에 아리스타의 고성능 이더넷 스위치랑 EOS 소프트웨어가 대규모로 채택되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큰손 고객들의 설비 투자, 캐펙스라고 하죠. 이 캐펙스가 아리스타 성장에 아주 강력한 엔진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가 계속되는 한 아리스타의 성장세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네요. 확실히 매력적인 성장 동력인데요. 근데 뭐 모든 이야기에는 양면이 있잖아요. 아리스타만이 가진 확실한 경쟁 우위는 뭘까요? 그리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약점이나 리스크 같은 건 없을까요? 아리스타의 가장 큰 강점, 이건 뭐 단연 EOS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OS. 네. 이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크 운영의 자동화, 그리고 안정성, 관리 편의성 이런 것들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아요. 예를 들어 수만 대 서버가 얽혀 있는 그런 복잡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소수의 인력만으로도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건 고객사 입장에서는 운영 비용, 어펙스라고 하죠, 이걸. 절감하는 직접적인 혜택으로 이어집니다. 중요하죠. 그렇죠. 또 하나는 데이터 전송 지연 시간, 레이턴시라고 하는데 이게 매우 짧다는 거. 그리고 아주 큰 규모의 환경에서도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점. 이것도 AI 워크로드 처리에 아주 최적화된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경쟁사들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뭐 시스코나 주니퍼 같은 전통의 강자들도 있잖아요.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전통적인 강자 시스코는 뭐 기업 내부망, 엔터프라이즈라고 하죠. 거기부터 통신사, 데이터 센터까지 아주 광범위한 제품군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니퍼 네트워크스는 특히 통신사, ISP나 텔코 시장에서 강점을 보여왔죠. 반면에 아리스타는 처음부터 타겟을 대규모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환경에 딱 집중했어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AI나 머신러닝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고성능 이더넷 스위치, 그리고 EOS 소프트웨어, 이 특정 영역에서 기술 리더십을 딱 확보하면서 차별화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아, 집중과 선택을 했군요. 그렇죠.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데이터 고속도로 건설에 특화된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전문성을 딱 내세운 거네요. 그럼 반대로 약점이나 투자자들이 좀 유의해야 할 리스크 요인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좀 중요한 리스크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하이퍼스케일러 고객들에 대한 높은 의존도예요. 고객 의존도? 네. 이 소수의 거대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냐 줄이냐에 따라서 아리스타 실적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이들이 갑자기 투자를 줄인다. 그럼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둘째는 경쟁 심화랑 비용 문제. 시스코 같은 거대 기업들이 AI 네트워킹 시장에 아주 공격적으로 들어오면서 가격 경쟁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이건 당연히 수익성, 마진 압박으로 이뤄질 수 있고요. 또 고성능 칩 같은 핵심 부품 가격이 오르거나 뭐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잠재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셋째는 기술 변화의 속도입니다. 이 네트워크 기술이라는 게 끊임없이 발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더넷의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RDMA라는 기술이 있어요. 서버 메모리 간 데이터를 CPU 거치지 않고 바로 초고속 전송하는 기술인데 이걸 이더넷에서 구현하는 ROC 같은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다른 방식의 옵티컬 네트워킹 기술 같은 게 확 부상할 때
아리스타가 이 변화에 얼마나 빠르고 성공적으로 적응하느냐, 이게 장기적인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아, 기술 표준 경쟁에서 뒤처질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런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성장 잠재력만큼이나 리스크 요인도 꽤 명확하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정말 냉철하게 봐야겠어요.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한번 종합해서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아리스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핵심을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리스타의 핵심 투자 스토리, 이건 비교적 명확합니다. 자, 보세요. AI 및 머신러닝 작업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네. 이걸 처리하려면 더 많은, 그리고 더 강력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요.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고도화될수록 그 안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오가는 데이터 트래픽량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럼 이 엄청난 트래픽을 지연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초고속 초저지연 스위치가 필요하고, 또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할 자동화된 소프트웨어, 즉 EOS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는 거죠. 아, 그 선순환 구조. 네, 아리스타는 바로 이 선순환 구조의 딱 중심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성장 스토리가 계속 유효할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나 동향을 좀 주시해야 할까요? 네, 몇 가지 핵심 동력들을 꾸준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첫째,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그 주요 하이퍼스케일러 고객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같은 회사들의 설비 투자, 캐펙스 계획과 실제 집행 규모입니다. 이들의 투자가 곧 아리스타의 수주와 직결되니까요. 네, 캐펙스 동향. 둘째, AI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에서 현재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더넷 기술의 지배력이 계속 유지되는지 봐야 합니다. 아리스타는 바로 이 표준 이더넷 기술 위에서 최고의 성능과 효율성을 구현하는 데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넷의 확산은 아리스타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거죠. 만약 다른 기술이 뜨면 리스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셋째, 아리스타의 핵심 경쟁력인 EOS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자동화, 가시성, 운영 효율성 개선 효과, 이런 것들이 경쟁사 대비해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리스크 요인들 있죠. 특정 고객 의존도가 심화되는지, 시스코 같은 경쟁사들이 얼마나 세게 추격해 오는지, 부품 비용이나 마진 압박은 어떤지, ROC나 광 네트워킹 같은 차세대 기술 표준 경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수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네. 결국 아리스타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이런 성장 동력과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저울질해야 하는 거죠. 네, 성장 엔진과 또 잠재적인 브레이크를 함께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투자 판단할 때 정말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리스타의 미래, 이게 어떤 시나리오로 펼쳐질 수 있을지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시나리오, 베이스 케이스는 현재 성장 추세가 그냥 지속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 워크로드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 투자가 꾸준히 이어지고 아리스타의 고성능 스위치와 EOS 소프트웨어 수요도 계속 증가하는 그림이죠. 특히 네트워크가 점점 더 복잡해질수록 EOS가 제공하는 자동화나 관리 효율성의 가치는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경우라면 회사가 제시한 2026년 매출 15억 달러 목표, 이거는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쩌면 조기 달성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더 긍정적인 시나리오, 이른바 업사이드 시나리오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거는 이제 기술 혁신이 예상보다 더 빨라지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언급했던 로시 기술이 생각보다 빨리 AI 데이터 센터의 표준으로 확 자리 잡는다거나, 아니면 차세대 광 네트워크 기술 도입이 빨라지면서 아리스타가 그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더 크게 확대하는 시나리오. 아, 기술 리더십을 더 강화하는 거군요. 네, 이렇게 되면 폭증하는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더 높은 가격,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극대화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리스크 시나리오, 다운사이드는 어떤 상황일까요? 그건 앞서 말씀드린 리스크 요인들이 실제로 현실화되는 경우겠죠. 예를 들어서 글로벌 경기가 갑자기 확 안 좋아져서 주요 고객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갑자기 대폭 축소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또는 시스코 같은 경쟁사들이 아주 공격적인 가격 정책으로 나와서 출혈 경쟁이 벌어지고 그래서 아리스타의 수익성이 크게 나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중요한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표준 경쟁에서 아리스타가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좀 뒤처지게 되는 경우,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심각한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분석해 봤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회사는 AI라는 이 거대한 파도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 바로 데이터를 위한 초고속도로 건설사이자 지능형 교통 관제 시스템 제공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인상적인 성장률, 그리고 AI 수요에 기반한 명확한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이 이 회사가 현재의 기술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에서 어떻게 기회를 딱 포착하고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지금보다 훨씬 더 거대해지고 복잡해질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단순히 하드웨어의 속도 경쟁을 넘어서 이 거대한 인프라 전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동 관리하고 최적화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핵심 경쟁력이 될 겁니다. 아, 관리와 최적화의 중요성. 그렇죠. 즉 아리스타의 EOS 같은 지능형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어쩌면 하드웨어 자체보다 더 중요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AI 인프라 시장의 가치 중심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어떻게 이동할지, 그리고 아리스타가 그 변화 속에서 과연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 이걸 지켜보는 것은 투자자로서 굉장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께서 앞으로 관련 정보를 접하실 때 좀 더 깊이 고민해 보실 만한 질문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기술과 투자 이야기를 탐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좋은 자료를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분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